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지금 2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지수 흐름이 좀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다 팔았고, 동시에 인버스를, 저희는 보유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5장이 인버스로 갈아타면서 소폭 수익 상태로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증시가 이제 실제로 인버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미증시 본장까지 해서 마이너스 1.8%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제가 금요일 인버스 추천드리고 미국 지수 나스닥은 마이너스 1.8%까지 급락이 나왔다. 하지만 이 시초가가 나스닥 100지수의 시초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61선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주요 맥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대가 주요 맥점이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됐고 결국엔 장대 음봉 개파락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네. 개파의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은 채로 두꺼운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월요일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반등이 예상이 됐던 국면이지만은 좀 본질을 뜯어보면은 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들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자, 상당히 영향력이 큰 기자죠.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자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닉 티메라우스 기자, 네, 연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닉 기자의 SNS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네. 1870년 이후에 미국과 해외에서 150년간의 관세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네. 자, 무슨 내용인고 하니 관세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라는 결론이에요. 즉 이건 뭡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즉 디플레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디플레를 유발하고 실업률을 올린다. 이거 뭐예요? 경기 침체 테크잖아요. 맞죠, 여러분? 경기 침체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전방위 정인 관세 인상은 결국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이는 물가 인하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관세 이번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후에도 몇몇 이제 항목별, 품목별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분명히 관세가 수입 물가에는 일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라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라면이다. 라면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다. 물론 뭐 비싼 그런 식품은 아니죠. 예, 올라갔지만은 이런 라면에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부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만은 부자보다는 서민이 많지 않습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부담을 느껴서 라면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PI라든지 PCE 같은 그런 물가 지표들은요, 단순한 어떤 판매 가격만 가지고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 품목별로, 항목별로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라는 것은 판매량, 여러분. 음, 소비자들의 지출액, 네, 그러니까 가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지출액 그런 것들이 곧 판매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품목별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거든요. 네, 가중치가 높은 품목이 있고 낮은 품목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중치가 높은 품목이 전체적인 이 CPI, PC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격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판매량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값이 올랐는데 이로 인해서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PC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자,
최근에 미증시 불확실성, 제가 지난주에도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던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 확률이었잖아요. 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5%, 100%에 육박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50%, 40%, 50%대로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즉, 주가 레벨이, 자, 얼마 전까지 형성됐었던 미증시의 이 주가 레벨에는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 1회, 25bp 인하,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 레벨도, 지수 레벨도 낮아져야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미증시 좀 불안불안하다.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었습니다만은 뭐 오픈 AI라든지 뭐 AI 관련 여러 가지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든지 또 기술적인 요인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월봉 내지는 주봉 패턴 등등. 월봉과 주봉 패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앞전에 영상 꼭 청취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 근데 거기다 이런 금리 인하 확률까지 떨어졌으니 아무래도 미증시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료은행에게도 주식 비중 줄이고 인버스 가져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닉 기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위 내용은 결국 디플레 금리 인하 아니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 관세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 수순으로 간다. 어? 이런 어떤 거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워낙 영향력이 큰 기자이다 보니까 이 SNS 내용이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거죠. 네. 왜냐면은 결국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최근에 금리 인하 확률이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소문이 급등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래봤자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겠느냐. 닉 티메로스 기자가 올렸던 보고서, 네, 저게 뭐 시장의 추세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단발성 이벤트예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그 호재성 이슈가 갑자기 나온 거고 저게 어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냥 아무리 영향력이 높다고 하지만은 이게 기자잖아요. 그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논문이 있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다 달라요.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원 오브 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 이벤트였다. 단발성 이벤트였다고 좀 판단하고요.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여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규 매수 안 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서 사실 손가락이 되게 근질근질했어요. 이렇게 신규 매수 안 하고서 가만히 멍 때렸던 적은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그죠? 네, 제가 몇 개월 내에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되게 매수하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참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뭐 열심히 매수할 때가 있으면 또 쉬어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법이니까요. 쉬어갔고 했는데 아무튼 뭐 미증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는 비트코인을 볼 건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주봉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마감을 했냐면 비트코인 보시면 주봉입니다. 일봉입니다. 우선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이 캔들이 일요일 종가죠. 일요일 종가. 일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여기 이 수평선들이 뭐냐면 모두 다 롱타임, 롱타임, 쇼타임 맥점들입니다. 네. 수많은 롱쇼타임 맥점들을 제가 다 선을 그어 놓은 건데 여기를 끝까지 다 양음양으로 돌파해 버린 거예요. 양음양으로. 엄청 강한 겁니다. 엄청. 그죠?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롱쇼트 맥저 모두 돌파 후에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 쇼 추세는 너무나 강하고 좋지만 단기 과매도임은 분명하다. 네. 주봉 블랙라인 및 쇼타임 맥점 저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주봉 맥점이 어떻게 마감을 했냐면요. 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주봉 블랙라인 돌파했고요. 주봉
롱숏타임 맥점 하나도 돌파해버렸습니다. 종가가. 일요일 종가는 월요일 아침에 형성이 되죠. 비트코인은. 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 맥점과 이 블랙라인도 여기도 돌파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는 겁니다. 확률상 100%는 없어요. 근데 확률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할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뭡니까?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 주식이 미국 증시가 항상 이게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생겼다라든지 그럴 때는 같이 급등이 나오거나 같이 급락을 하기도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 어때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 자, 주봉 블랙라인 및 여기 보시면 주봉 블랙라인 및 롱숏 맥점 이탈 마감. 예사롭지 않다. 과매도에 따른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추세는 숏 위고 반등 시 숏뷰 유효하다. 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계속 숏뷰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숏이다. 네. 더 반등이 나와도 결국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자,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면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다음 롱숏 맥점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다음 롱숏 맥점이 87,000불 언저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롱숏 맥점이. 롱숏 맥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석. 그죠? 롱숏 맥점을 돌파하면은 지지 테스트 개념으로 끌어당기고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롱숏 맥점이 있으면은 찍고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뚫을 거 다 뚫어버렸어요.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5, 6개월 동안 형성됐었던 수많은 옥션 맥점들을 다 지금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뚫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불과 3주 만에 3주 만에 수많은 옥션 맥점들을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다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거 심상치 않다. 다음은 여기에 87,000불입니다. 다음 옥션 맥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 자, 어제 제가 개파의 양봉만 보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주요 저항대에서 정확히 밀렸기 때문에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이번 주는 경계하자라는 말씀 드렸었고, 하지만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니키 미나우스 기자 그 SNS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1%까지 갔었거든요. 플러스 1%까지.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온다. 내가 틀렸나?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상승분을 거의 다 다시 토해냈습니다. 토해내고 플러스 1%까지 갔던 게 지금 플러스 0.17%, 1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알 수 없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여전히 보수적과 좀 유지하자.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잘 보세요. 자, 어제 나스닥이 개파락 양봉. 누가 보더라도 지지를 받은 양봉이잖아요. 양봉 중에서도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이거는 강력한 지지를 의미해요. 강력한 지지. 그죠? 네, 지지를 의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통통한 음봉으로 마감한다라면 통통한 음봉을 마감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확률이 더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이때까지 보시면요. 나스닥 100 지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개파락 양봉이 나왔던 적이 있었었죠. 잘 보세요. 자, 여기 개파락 양봉, 여기 개파락 양봉, 여기 개파락 양봉. 그죠? 자주 나왔던 건 아니지만 여기도 개파락 양봉. 자, 어떻습니까?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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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지난번에 나왔던 개파락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닥치우롱이다, 당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다음날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개파락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롱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여전히 전 보수적 관점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오늘 뭐 종가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개파락 양봉이 나왔을 때 급반등이 나왔던 나스닥인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두꺼운 음봉을 마감하게 된다면 기존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도 보세요. 나스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개파랑 양봉, 개파랑 양봉. 그죠? 여기도 개파랑 양봉. 네. 나왔을 때 어떻게 씁니까? 결과는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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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상승 추세를 유지하던 나스닥 100 지수가 개파락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날 상승할 확률은 진짜 작년 한 말부터 보게 되면 거의 100% 아닙니까? 그죠?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개파락 양봉은 거의 다 100%란 말이에요. 진짜 확률이. 맞죠?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어요. 작년 말부터. 근데 만약에 오늘 그게 깨진다면 이거는 하락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도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죠? 네. 과연 제 뷰가 맞을지 틀릴지 틀리면 그냥 손절하고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맞으면은 리스크 관리에 성공한 것이고 수익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원래 인버스로 수익 낼 때가 짜릿하거든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뷰는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쉬었고요. 완급 조절을 했고 기존에 지난주에 이렇게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한 이후로 신규 매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